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 유명화가 되기. 자,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우선 실기를 하기 전에 그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그림 독학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5가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우선 요약해서 5가지를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실기도 중요하지만 실기하기 전에 자기 마음 자세를 갖춰서 화가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압구정동에서 전시회 할 때 어떤 타이틀로 했는가 하면은 인생 70년, 예술 50년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뭐 그 부제는 뭐 그림에 빠진 사람, 뭐 색에 빠진 사람, 색을 좋아하는 사람, 색에 좋아하는 화가, 색에 미친 남자, 색을 사랑하는 남자 이래서 그 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50년의 경력을 있었으니까 여러 후배님들한테 그림 독학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5가지를 저 선배로서 노인으로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좀 이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기 작품을 그리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초보자들은 색감과 구도, 그 다음에 소재, 기법 모든 것이 첫걸음인데 참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상을 뜰 때부터 치밀하고 구성을 정확하게 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잘 지어야 되겠죠. 철근 공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림에 몰입돼 가지고 그냥 계속 그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의 그림을 5분 내지 10분 한 이 정도 중단을 하고 뒤로 한 2, 3m 물러서서 자기 작품을 좀 멀리 객관적으로 감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조금 발전이 될 겁니다. 너무 쉽게 그냥 덤벙덤벙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처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기 작품이 색감, 구도, 그 다음에 모티브라 그러죠. 소재, 그 다음에 테크닉, 그러니까 기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첫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확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죠. 조심스럽게 자기 작품을 뒤로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색칠하고 또 구성하고 또 기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연구해 가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자기 마음가짐을 너무 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또 멀리서 보면 어떤 그림이 될까 또 이게 이 그림이라는 것은 작가는 캔버스 앞에 불과 1m도 안 되게 뭐 어떤 때는 50cm 안에서만 그리는데 좀 뒤에서 보게 되면은 작품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드라마나 아니면은 무슨 뭐 연기하는 영화 배우들이 이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꼭 화면에 비친 자기의 모습, 연기한 모습을 모니터 하듯이 자기 작품을 찬찬히 분석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자기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입니다. 독학으로 유명화가 되기 두 번째 기다려 주십시오. 자, 김수영의 미술교실, 독학으로 유명화가 되기. 이번 이 컨텐츠는요, 그림 독학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5가지. 그 두 번째로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소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너무 조심하고 너무 세심하고 너무 소심하면은요 작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수채화도 많이 그려봤죠?
저도 한국 수채화 공모전에서 특선 2번, 입선 몇 번 했는데요. 유화하고 아크릴릭화하고 달리 수채화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렇고 그거는 다시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흰색을 남겨두고 어두운 색을 칠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채화 기법이 따로 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야 되고 소심하게 그려야 되고 완벽하게 그려야 되고 처음부터 머릿속에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채화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화하고 아크릴릭화는 그렇게 소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정하기가 쉽거든요. 특히 이 아크릴릭화는 수성이긴 하지만 마르면 유화와 똑같이 묻어나질 않기 때문에 수정하기 아주 좋습니다. 뭐 잘못되잖아요. 그럼 흰색으로 싹 발라가지고 좀 마른 다음에 또 다시 그 위에다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아크릴릭화는 기법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또 수채화보다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필로다가 사사사사사사사 이렇게 하면은 자기 실력이 안 늘어요. 아이고 또 망쳤구나. 선생님한테 지적받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기분 나빠.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과감할 때는 과감하세요. 또 그다음에 칠하고 무슨 색으로 처리할까? 굵게 할까? 가늘게 할까? 강하게 할까? 연하게 할까? 누구 노래 말 따라 망설이다가 세월은 다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과감할 땐 과감하고 또 용감할 땐 용감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작품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듬뿍듬뿍 칠하거나 또 재료를 듬뿍듬뿍 해가지고 강한 터치, 헤비 터치는 아니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강하게 하는 것을 몸에 익히면 좋습니다. 너무 소심하지 말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김수영의 미술교실, 독학으로 유명 화가 되기. 그 네 번째 이야기, 그림 독학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5가지. 이번 순서는요, 그 세 번째로 자기 그림에 너무 만족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뒤에서 보던 이 가족이나 아니면 스승, 그 다음에 동료들이 작업 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정도는 나도 한다. 이거 발로 그린 거야. 손으로 그린 거야. 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의별 이 악평을 더 늘어놓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테크닉 내지는 컬러링을 했구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장기를,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참견이 많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만 않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혀 무시하면 또 안 되죠. 왜냐? 왜 나는 이렇게 했어? 난 국보급이야. 너들이 뭔데? 난 코리아 베스트 아티스트야. 감히 말이야 나한테 한국 최고 유명 작가한테 너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고 자만에 빠져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찰떡 여러분 맛있죠? 그거 왜 맛있는 줄 아시죠? 많이 두드려 맞아서 그래요. 그 저기 이 어떤 뭐 저기 민속촌에 가거나 그러면 찰떡 두드리는 거 있잖아. 매질 해가지고. 그런데 생쌀보다는 그 매질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이 콩고물 묻히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비평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지도에서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저 속된 말로 꾸중을 많이 듣잖아요. 찐빠를 많이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료고 그게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그림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도중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하는 것은 발전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했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자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자기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정도 라인에서 붓을 놔야지 100%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림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미술이 아니고 기술. 테크닉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예? 미술을 예술로 다 승화시키는 게 아티스트의 임무고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그림에 너무 만족하지 말자.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수영의 미술교실. 그림 독학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그 네 번째입니다. 미술 재료를 너무 아끼지 말자. 예, 이거는요, 사실 그림을 그리려 그러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재료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뭐 도시 같은 경우에 뭐 가까운 대학 앞에 화방이나 아니면 남대문에 있는 그 미술 재료상에 가면 되긴 되지만, 지방인 경우에 그 미술 재료 한번 살라 그러면 도청 소재지까지 가던가 아니면은 대도시 백화점에 가던가 아니면 참 이 멀리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던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 엄청 조심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재료를 아껴서 되겠습니까?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필요할 때는 써야지 되는 거예요. 절약은 금물입니다. 듬뿍 칠하고요. 또 캔버스나 아니면은 그 종이를 버렸다고 해서 뭐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 재료비 정도라면은요, 레슨비 생각하면 비싼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그릴 때, 뭐 너무 묽게 그려가지고 속이 캔버스가 보인다든가, 또 가령 질감을 줘야 되는데, 마띠에르라 그러죠. 질감을 줘야 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 있죠. 바닥이 그 박수근의 그 그림처럼 우들두들하죠. 이걸 갖다가 질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불어로 마띠에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독특한 그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깊이가 있어 보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런 마띠에르 들어갈 때 칼라를 아끼면요, 저런 감정이 안 나옵니다. 너무 얄팍하게 칠하잖아요. 그림이 가볍게 보이고 또 싸구려처럼 보여요. 좀 무게 있게 보이려면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이 뭐 무게 있다기보다는 이런 기법을 창조해내려면은요, 여러분, 이 유화에서는, 뭐, 제소라는 걸 사용하지만, 아크릴릭에서도 그걸 사용하긴 되지만, 제가 언젠간 미리 말한 적이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아이고, 잘 안 보이나? 수성 코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질감을 마띠에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내용은 수성인데 이게 저기 뭐야 그 건축 자재예요. 뭐 구멍이 난데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인데 하얀 페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그 뭐야 하얀 페인트 내지는 하얀 시멘트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미리 발라놓고 그리면은 저와 같은 질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잘 써야 되긴 하지만 재료를 너무 아끼다가는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듬뿍듬뿍 칠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얄팍하게 할 땐 또 얄팍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그 강약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림을 매력 있게 보이게, 그림을 값어치 있게 보이게, 그림을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어 봅시다. 재료를 아끼지 말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수영의 미술교실. 이번 콘텐츠는요, 그림 독학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번
차례가 제일 중요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 수양을 깊이 하자 이겁니다. 정신 수양? 무슨 도인인가 정신 수양을 하게? 그러나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훌륭한 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족이 그림에 대해서 나쁘게 평한다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면은 마음 수양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 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 안정을 시키고 비평을 감수하십시오.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 수양을 깊이 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초보자들은 독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완성 지어야 되고 이 정도면 끝내도 될까? 뭐 제대로 그 뭐랄까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돌을 닦듯이 붓 한 점, 색깔 한 점, 마음 한 점, 정성과 정성을 한 점씩 집중해서 작품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게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건축공사처럼 이렇게 후다닥 후다닥 뭐 우리 한국 문화에 요즘에 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데 그 빨리빨리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뭐 인터넷에 보면은요 유튜브에 보면 저 뭐 중국의 그 뭐 꼬마가 붓으로다가 뭐 거대한 소나무를 막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그림이야. 그건 그림이 아니라 쇼지 쇼. 정신 수양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도 이만하면 중견 작가잖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아요. 조금 그리잖아요. 그러면 남이 뭐라 그래도 아이고 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벌써 몇 년 차인데 하면서 너무 자만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공모전에 냅니다. 공모전에 내는 거에 대한 요령은 이제 또 별도의 콘텐츠로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공모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뭐 3번밖에 입상을 안 하고 또 상영전이나 뭐 신미술전 이렇게 해가지고 30여 번의 공모전에 냈어요. 근데 30여 번의 공모전에 입상할 정도라면은 적어도 60번 이상 공모전에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사실은 독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뭐 교육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교육에 관한 공부에서 미술에 관한 건 뭐 서양 미술사 뭐 1시간인가 뭐 살짝 있고 뭐 이렇게 실기도 뭐 별로 많이 안 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학이나 마찬가지인데 60번 내가지고 30번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잘한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알아 내 작품을 이런 식으로 너무 뭐랄까 자기 자신에 만족하면 안 되고 미술은 영원히 돌을 닦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위대한 화가 훌륭한 화가 역사에 남을 화가 존경을 받는 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정신수양을 하시고 겸손하고 돌을 닦듯이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아니면 남이 평가하기를 대단한 작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서양 화가 김수영이 하는 미술교실,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그림 독학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 5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가 됐으면 고맙겠고요. 또 개인 강의 미술 지도를 받으실 분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구독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김수영의 미술교실 오늘은 4번째 이렇게 마치고요. 5번째는 약간의 실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영의 미술교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